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문화는 단순히 음악과 영화뿐만 아니라 음식 분야에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주요 회신들이 앞다퉈 특집 보도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8일 대만의 유력 매체인 관건평론망은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 라면을 끓일 때 자주 사용되는 황금색 양은 냄비 또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자세히 보면 라면을 끓이는 작은 황금 냄비가 가끔 등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일반적으로 양은 냄비로 불리는 한국의 황금 냄비는 사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빠른 열전 도율과 달리 내구성이 좋지 않은 단점으로 인해 조리기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일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은 냄비는 국물을 빨리 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을 따뜻한 상태로 빨리 식혀 흐물흐물해지지 않도록 한다. 뒤이어 이 매체는 오늘날 한국 국민들이 라면을 끓일 때 자주 사용하는 양은 냄비는 흥미롭게도 한국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발명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9세기 독일에서 구리의 20%의 니켈과 아연을 첨가한 은백색 합금이 처음 개발되었고 1960년대에 이르자 한국에서 이를 응용해 양극 처리를 거친 황금색 알루미늄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에서 알루미늄을 주재료로 한 주방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했던 지역은 대구였는데 특히 그 중에서 남선 알루미늄과 선악 알루미늄이 선두를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루미늄 주방 제품이 막 출시된 1960년 당시에는 이를 딱히 부를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서양에서 온 은제품이라는 뜻을 붙여 양은 냄비로 호칭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당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던 한국에서 양은 냄비의 보급은 그야말로 한국 국민들의 식생활에 엄청난 혁명을 가져왔다고 보도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한국의 경공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가정구조도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온돌에 얹은 가마솥은 일반 가정의 주방에서 퇴출되고 대신 연탄으로 열을 가하는 아담한 부엌으로 대체되었다. 화력이 낮은 연탄을 보완하기 위해 연전도율이 높은 양은 냄비가 요리도구로 각광받았고 이내 한국 가정의 부엌에 빠르게 자리 잡았다. 남대문 시장의 갈치골목에서도 양은 냄비는 갈치조림이 없어서는 안 될 조리도구로 대접받았는데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갈치가 골고루 빨리 익을 뿐만 아니라 식감도 좋기 때문이다. 또한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함께 양은솥이 유행했는데 당시 양은솥은 새마을솥이라고도 불리며 점차 식당의 메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대만의 매체인 관건평론망은 무쇠솥이나 노쇠솥에 비해 훨씬 가벼운 양은 냄비는 비록 쉽게 찌그러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빠른 산업화 과정을 대변하는 중요한 아이콘으로 대접받아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이 당시에 양은 냄비가 한국에서 급격하게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라면 또한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 국민들의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라면공화국 또는 인스턴트 라면공화국이라고 불린다. 1963년에 한국에서 자체 생산한 라면이 탄생한 이래로 이 즉석식품은 노동자들의 값싼 먹거리가 되었고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라면과 양은 냄비가 보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한국 국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려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국토가 파괴된 한국 국민들이 제대로 된 식량을 구하지 못해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잔반을 섞어 만든 이른바 꿀꿀이죽과 미국 정부가 원조한 밀가루에 근근히 기댈 만큼 참혹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의 암담한 상황을 보다 못한 한 사업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갔고 여기서 한국 국민들의 식량난을 덜어줄 획기적인 식품을 들여오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전중유는 1950년대 말에 일본에서 훈련받을 때 먹었던 라면을 떠올리며 한국에서도 라면이 생산되면 식량난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래서 그는 식품회사를 설립한 뒤에 일본 라면을 통해 한국 최초의 라면을 연구 개발했고 그의 식품회사는 1961년에 설립된 삼양식품이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당시 전중윤 사장의 이 같은 원대한 포부에도 불구하고 첫걸음부터 큰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라면 제조기를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당시 전중윤 사장이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묘조식품의 오쿠이 키요즈미 사장에게 라면 기계 판매를 간곡히 요청했고 전중윤 사장으로부터 한국의 식량 사정을 전해들은 키요즈미 사장은 기술 이전비와 로열티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오로지 설비 이전료만 받은 채 라면 기계를 삼양식품에 판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쿠이 키요즈미 사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전중윤 사장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쉴 새 없이 설비를 튜닝하고 샘플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한국의 첫 라면인 삼양라면이 1963년 9월 15일에 정식 출시됐다. 그러나 대만 매체는 한국의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 시장에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혀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들에게 라면은 전혀 생소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고 더군다나 라면을 보고 뜨개질에 쓰이는 플라스틱 실인 줄 착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양은 라면 출시 이후 줄곧 적자를 이어가야 했다. 때문에 삼양은 이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삼양라면 한 봉지를 10원으로 매겨 일본 시장의 제품 판매가인 25원보다 싸게 팔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삼양 직원들은 모두 거리로 나가 전단을 뿌렸고 극장과 공원에서 무료라면 시식회를 열어야 했다. 뒤이어 대만 매체는 삼양식품의 이 같은 고군분투는 마침내 천재 1호의 기회를 만나 엄청난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밀가루를 지원받은 한국 정부가 이를 소비하기 위해 한국 국민들에게 라면과 국수를 비롯한 분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분식 권장을 통해 마침내 한국 국민들의 기호식품으로 널리 자리잡게 된 라면은 1980년대에 이르게 되면서 황금기를 맞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삼양라면에 뒤이어 1981년과 1983년에 각각 출시된 농심 사발면과 안성탕면에 더해 1986년에 출시된 신라면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라면은 이제 한국 국민들과 떼어낼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관계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1인당 라면 소비량은 세계 1위였으며 2020년 한국인 1인당 라면 소비량은 79.7개로 세계 평균 65개를 크게 넘어섰다. 또한 이 매체는 어려운 시절을 힘겹게 겪어왔던 한국 국민들에게 든든하고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한국라면과 양은냄비는 오늘날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전 세계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한국과 똑같은 경제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베트남만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2020년에 세계 1위였던 한국의 라면 소비량이 2021년에 이르러 베트남에 추월당하게 됐는데 이는 그만큼 한국 라면을 애용하는 베트남 국민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에 지속적으로 한국 라면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지켜본 전 세계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양은냄비에 한국 라면을 조리해 먹기 위해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이 한국 라면의 수출액은 지난 2021년에 사상 최대치인 6억 7,740만 달러를 달성하는 기업마저 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인스턴트 라면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에서도 한국 라면의 인기가 무섭게 치솟고 있고 심지어 면제품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한국 라면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매체인 관건평론망은 가난과 배고픔이 일상화된 암울한 역경 속에서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쳐왔던 한국 국민들에게 늘 큰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줬던 한국 라면과 양은냄비가 오늘날 전 세계인들에게도 크나큰 감명을 선사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대만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국난 앞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왔던 한국 국민들의 슬기로운 지혜가 세계 각국에 큰 울림을 주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